네, 금요일도 어김없이 돌아온 이창원의 필승 공략주입니다. 오늘도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네. 한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 다행히 또 빨간불로 마감해서 기분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니저님도 좀 잘 보내보셨나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모두 밀리면서 네. 또 오늘 아침에 좀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만 또 장중에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당분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12일이 이제 CPI 발표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부터 2월 1일까지가 FOMC 회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FOMC 회의가 없는데 그때까지는 단기 랠리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속보로 네. 전해드렸었는데 LG전자의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다 네.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닌데 컨센보다 더 우울한 실적이 나와서 사실 네. 우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네.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올랐잖아요. 네. LG전자도 그러면 이제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조금 생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가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팩트와 주가가 항상 늘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한 3월,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그 사이에 한 50%, 100% 점핑해버리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로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리 빠지면 오히려 실적이 실제로 안 나왔으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료 소멸성으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닝 쇼크다 안 좋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가나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먼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기관 매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악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색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등등의 판매가 이제 코로나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LG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은 애플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0년 12월 23일이었나? 그때 LG전자가 아마 상한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LG전자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는데요. 맞아요. 그게 실적 발표로 간 게 아니라 애플카 이슈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이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훨씬 더 주가는 잘 갈 수 있고요. LG전자와 그리고 제가 LG이노텍 여러분들 또 굉장히 강하게 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애플카 이슈와 아이폰 소비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올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네. LG전자 만약에 월요일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락한다 그러면은 땡큐죠. 무조건 저점 매수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LG이노텍도 리뷰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리뷰해드릴 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또 오늘 3.79%까지 상승을 연출해주기도 했는데 네네네. 뭐 CEO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네네.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걸 네. 보면은 정말 저점에 대한 인식이 네. LG이노텍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LG노텍을 또 오늘도 굉장히 좀 장중에 VIP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LG노텍 지금 사야 된다. 뭐 지난주부터 저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CES의 첫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그 미래형 자동차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애플카의 미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의 매출의 거의 70%가 애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카의 부품에 LG이노텍 들어갈 거고요. 조만간 또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저 믿고 또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네. 좋은 내용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홀딩하시고 수익 즐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이노텍 믿고 기다려 보도록 네. 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믿고 기다리는 종목이 있었죠. 워닝 머티리얼즈가 지난달에 소개해 주실 때 이후로 딱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5%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잡아볼까요? 이제 뭐 어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제가 이제 TMC 상장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상승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그 이슈로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상승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살짝 꺾이면 워닝 머티리얼즈도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장밋빛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제 추천주긴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살짝 꺾이면 바로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저점 매수 공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눈여겨볼 이슈는 어떤 건지 세 가지 주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오늘 제가 뽑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형주가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신한지주 한번 올라갈 때는 또 무슨 뭐 한 4%, 5%씩 급등이 나오니까 네. 지금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은행주가 급등 나오니까 급등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부 정책의 수혜와 그 다음에 예대 마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선택을 금융주로 외국인들이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올리기가 쉬운 거죠. 개인들이 좀 많이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한 대표적인 섹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땡겨서, 그러니까 한 번 땡길 때는 또 급하게 땡겨서 개인들이 좀 못 사게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자리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뺄 때는 크게 빼가지고 굉장히 공포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 올릴 때는 요 정도면 그 조만간 한번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는데 그런 자리를 사실 잘 안 줘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그 조금은 매매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장세에서는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내 차례 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슈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순환매가 돌아가고 네네네.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종목으로 차례가 돌아가게 될지 네네. 매니저님이 꼽으시는 공략주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뽑은 거는 네. 바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 키워드로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또 나름대로 저점이라고 보고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FNF 홀딩스고요. 우리가 이제 MLB 모자 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상당히 유명한데요. 네. 그 내용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투자 포인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MLB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그 매장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포츠 의류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FNF 홀딩스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또 3월 달에 네. 중국의 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그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2연임까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3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중국의 그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제 미래 비전과 소비 활성화 등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양해고 이번 양해를 통해서 3년임을 공식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주 가지고 나왔고요. F&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의류나 이런 쪽으로는 최초로 이제 해외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사상 최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에서 워낙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F&F 홀딩스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최근에 정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어제 조금 조정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접근해도 가능한 가격대일까요? 네네. 우선은 뭐 만약에 이제 그 양봉 신고가 가는 흐름이라면 제가 네. 이제 안 가지고 나왔을 텐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어제 급락 나왔어요. 어제 네. 급락 나오고 오늘 이제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보면은 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자리를 이게 이제 3,500원, 3만 원 자리인데 네. 여기를 계속 돌파 못하고 윗꼬리가 계속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이제 F&F 홀딩스가 이제 과거에 역배열로 빠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가다가 매물 나와서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하다가 거래량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돌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돌파는 절대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F&F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조단위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돈을 써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평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 밑으로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움직이다가 의도적인 매물대를 만들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신고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흐름에서 같이 매집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F&F 홀딩스를 올린 외국인과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필승 공략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전략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